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두 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창원 반송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투표소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4.3 보궐선거 당일인 오늘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합니다. 각 후보들의 사회 분야 공약을 살펴봅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마지막 선거운동일이었던 어제 통영 고성 출마 후보들은 당 대표단과 함께 마지막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2020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국제 행사로 열리지만 준비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창원, 성산 그리고 통영, 고성 이렇게 총 두 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보궐선거는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일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장 분위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반송동 행정복지센터에 나가 있는 이재경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다 보니 유권자들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두 개 지역 12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창원 성산은 14.5%의 사전투표율을 보였고 통영 고성은 사전투표율 15%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열린 재보선 가운데 최대 투표율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쏠린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비롯해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투표는 오늘 저녁 8시까지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오늘 밤 10시쯤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제5투표소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 쌀쌀한 아침 날씨에 건조함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옆에 사진 보시면 경남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황인데요. 당분간 큰 비 소식도 없어서 건조함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불씨라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는 온화한 봄 기온을 다시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진주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 내일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모레에는 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진주 16도, 내일과 모레는 21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 보이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면서 얼음이 어는 곳이 있습니다. 농작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3도, 함안은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17도, 창원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살펴보시면 거창 영하 3도, 산청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거창 15도, 합천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높이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요일에 봄비가 살짝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바람과 함께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는데요.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통영 고성 지역 출마 후보들은 당 대표단과 함께 마지막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영 고성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국회의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지원 유세단은 시내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양문석 후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양문석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참여시켜서 통영에 긴급 자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양문석 후보는 남은 1년이 통영 고성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며 강력한 여당 출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으로 갈 시간이 없습니다. 통영경제 살려야 됩니다. 통영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로 가서 의논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통영 고성을 오가며 믿을 수 있는 일꾼인 점정식 후보를 뽑아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특히 정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정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은 일꾼 정점식, 여러분 기호 2번 정점식을 압도적으로 밀어주셔서 반드시 이번 국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점정식 후보는 조선업 회생을 통해 통영 고성의 경제를 살려내겠다며 자신이 경제회생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저 정점식이 성동노선을 반드시 살려내서 고성 국민들의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도 조원진 당대표와 함께 마지막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당대표단과 함께 총력전을 펼쳤던 출마 후보들 중 누가 최종 선택을 받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이어서 4.3 보궐선거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겠습니다. 각 후보들의 사회 분야 공약을 장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는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지원과 창원시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시민단체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자원봉사자가 많아야 됩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를 상남동 37-2번지에 반드시 건립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미세먼지 제로 창원을 위한 정책과 수소 자동차 산업 선도적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키즈 카페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노인과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무료 배급하겠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50%까지 확대와 공장 미세먼지 감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비율이 약 17%에 불과해서 전국의 사실 최하위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계약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했습니다. 줬다 뺏는 최저임금, 공짜 야근 탄력근로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계약을 막아야 합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막겠습니다.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는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 저지와 동성애, 동성결혼 법제화 저지를 약속했습니다. 좌파 교육 정책, 우리 아이들을 정치 이념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교권을 무너뜨리는 경남 학생인권 조례 그리고 동성애법을 끝까지 반대해서 막아낼 생각입니다. 무소속 김종서 후보는 비정규직 제도 폐지와 자녀 일명당 양육비 매년 1,200만 원 지급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자녀 1명당 19년 동안 적어도 매년 2,200만 원 이상씩 양육비를 지급해서 아이를 낳아달라고 국가가 사정해야 됩니다. 유권자들에게 전달된 선거 공보물에는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담겨 있습니다. 투표소에 가기 전에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2020 함양산삼 항로화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국제 행사로 열리지만 준비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년의 산삼, 생명 연장의 꿈을 주제로 한 2020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를 준비할 조직위원회가 돛을 올렸습니다. 엑스포 기간은 내년 9월 25일부터 31일간. 조직위는 국내외 관광객 129만 명 유치, 생산 유발효과 1,246억 원, 일자리 1,630명 창출 등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항로화 산업이 우리 경남도 서부 권역을 중심으로 쭉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경남도와 도의회가 힘을 합쳐서 산양삼을 비롯한 다양한 약초와 농특산물, 여기다 항로화 산업을 연계하면 국제 행사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게 조직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산삼 엑스포의 또 다른 장점은 빼어난 환경입니다. 주 행사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숲인 상림공원. 여기다 지리산과 덕유산 국립공원을 더하면 힐링 엑스포로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엑스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항로화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힐링의 도시, 또 건강의 도시, 또 관광의 도시로 해서 우리 함양을 세계 속의 힐링의 도시로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엑스포 행사장의 안으로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함양 대봉산 33 휴양밸리의 가치와 활용 방안도 엑스포는 증명해야 합니다. 함양을 중심으로 한 경남 서부권을 항로화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2020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 준비 기간은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국가로부터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희생됐던 제주 4.3 사건 71주년째 되는 날입니다. 경남에서도 무차별 직결 처분으로 최소 23만 명이 학살됐던 사건이 있죠. 국민보도 연맹 사건인데요. 이번 주 소수 의견은 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그들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다큐멘터리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오빠는 참말로 좋아. 이모도 잘생기고 참 사람이 좋아가고 그 마을에서 다 칭찬해 살고. 보도연맹을 가입을 했는 모르였는 그 당시에는 절로 가는 사람 젊은 사람 모지르고 막 잡아가는 거야. 우리 오빠 친구 강순대 우리 엄마가 다 댕기기는 이제 어머 이제 오지마에서 그래 아무 날 아무 몇시 엮어 갖고 그때 게임에도 안 그랬다고 도섬 앞에 응? 갖다 실어냈다. 내가 그 게임하다 갔을 때 이렇게 깊은 데로 들어가시니 어떻게 살아서 나오냐 말이야. 응? 그럴 때 자기 마음은 어떻거든. 그러지 않고 아유. 국민보도연맹원의 집단 대규모의 학살이 일어난 곳은 우리 경상도와 전라도 쪽, 그는 남녘에 있는 지역이라는 것들이죠. 피해자들이나 유족들, 목격자들까지도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말을 내뱉는 즉시 처벌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죠. 금기어가 되어버리죠. 하니까 밖으로는 알릴 수가 없었던 거죠.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 이제 여양에 있던 유골이 드러나면서부터 이 사건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대법원에서 이제 민간 학살 사건에서 국가가 잘못했다고 판결을 했던 것들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일부에서는 그분들을 빨갱이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주장들이 틀렸고 그분들은 억울하게 국가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던 분들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판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들은 자유진영에서 장애했던 이 학살은 전 세계적으로 감춰주고 있다. 사삼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 민간 학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면 국민보도연맹 사건, 11사단의 학살들, 여순, 제주 4.3 전체 사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과를 하겠다고 해야 정확한 겁니다. 전체 학살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사건인 것뿐이거든요. 매년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서 전체 민간 학살 사건에서 국가가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고장 소식입니다.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이 오늘 오전 거창군 웅양 오산마을에서 열립니다. 2018년 원예예술촌 입장료 수익금 전달식이 오늘 오후 남해군청에서 열립니다. 밀양아리랑 장애인 가요제가 오늘 오후 밀양아리랑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제26회 창녕 군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창녕 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경남FC 축구장 선거 유세에 이어 정의당의 창원 LG 농구장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정의당 측의 경위서를 검토한 결과 여 후보가 상당 시간 이름이 적힌 머리띠를 쓰고 있었고 이 대표가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정의당에도 공명선거 협조 요청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선관위는 통영 고성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며 지난달 23일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지난달 29일 통영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특정 후보 지지 성격의 단체 카톡방에 올린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유구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들을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경남지원에 따르면 1,200kg의 유구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창원의 한 정육 체인점을 비롯해 미국산 소고기 약 70kg을 한우로 속여 판매한 식육점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추가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 해바라기 센터가 성폭력 피해자 전반을 지원하는 통합형 센터로 전환해 문을 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심 속 폐교를 재활용해 개관한 지혜의 바다와 행복마을학교가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옛 구암중학교를 복합 도서문화 공간으로 새 단장한 지혜의 바다는 누적 방문자가 170만 명을 넘어섰고 중학교 20개 교실을 방송국 등 테마형 체험실로 꾸민 행복마을학교도 12,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의령군을 비롯한 7개 군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와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정보를 전산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으로 올해는 국비와 도비 등 1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하시설물의 구축 연도와 위치, 재질 등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부터 진주 지역 91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4만 3천 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지역 고등학교 학생들도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되며 평균 급식 단가도 3,200원으로 지난해 2,730원보다 500원가량 올라 급식의 질 향상도 기대됩니다. 진주시가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144억 원입니다. 창원 봉합유원지 예식장 시행사인 명신개발 이수정 대표와 협력업체들은 어제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 부당한 행정과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창원시가 검찰 조사를 빌미로 임시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어 수십억 원의 미지급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건축과 관련한 허가 문제를 법 집행과 별개로 진행하는 창원시의 행정은 직무유기라며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승인을 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밀양시 인구가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각종 대형 공공사업 착공 등의 영향으로 각종 고용 지표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밀양의 인구는 10만 6,7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0명 감소했지만 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는 각각 1,300명과 1,900명 늘었고 실업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해군 동대만과 사천시 광포만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흰꼬리 수루와 검은머리 갈매리 등 모두 6종의 멸종위기 조류가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월과 2월 흰꼬리 수리가 날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고 검은머리 갈매기는 국내에서 월동하는 개체수의 10% 정도인 약 150여 마리가 머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상남도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친환경차를 늘리기 위해 올해 저상버스 59대를 도입합니다. 도는 올해 국비 27억 원을 확보하고 수소 저상버스 5대를 비롯해 전기 저상버스 34대, 압축 천연가스 20대 등 친환경 저상버스 59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시내버스의 32%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